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의 3,000년이나 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랜 옛날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들이랍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중해의 햇살 아래 옥수수를 심고 올리브를 길렀지요. 또한 평화로운 언덕에 올라 양들을 키웠고 섬과 섬 사이를 배로 돌아다니며 바위 위에 그물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그 무렵 산 너머 바다 건너에서 이주민들이 도착했어요. 한가했던 마을들이 붐비면서 소읍들과 도시들로 커져갔어요. 도시에는 정부가 생겨서 법률도 정하고 군대도 만들었답니다. 장군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 새로운 땅을 얻어냈지요. 그리하여 고대 그리스의 말과 풍습과 종교가 퍼져나가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답니다. 나무와 강과 산과 골짜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는 아름다운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요정들을 님프라고 했답니다. 님프는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이상한 괴물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착했으나 대부분은 악했습니다. 또한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사는 괴물들과 거인들도 있었답니다. 신들은 올림포스 산 위에 살면서 이 우주를 다스렸어요. 신들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를 다스렸어요. 아테나 여신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었어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바람을 일으켜 끔찍한 폭풍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무시무시한 왕으로 죽은 자들을 다스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몇몇 용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남겼지요. 모험을 좋아하는 이 영웅들은 위험한 여행을 떠나 굉장한 공을 세웠답니다. 불이라는 선물. 프로메테우스는 몸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 인간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불을 선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불이 있으면 요리도 하고 몸도 따뜻이 할 수 있고 쇠를 부드럽게 만들어 도구를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신들을 위해 불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 산 꼭대기로 몰래 올라가서 태양신인 헬리오스가 활활 타오르는 불의 전차를 몰고 머리 위를 지나갈 때를 기다렸어요. 프로메테우스는
불타는 바퀴에 팔을 뻗어서는 나무 막대기에 불을 붙였지요. 그런 다음 재빨리 불타는 가지를 회양풀 속에 숨겼습니다. 그 대담한 신은 그걸 들고 서둘러 인간에게로 갔지요. 그날 밤 제우스는 온통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 세상 끝에 있는 바위에 사슬로 묶어놓았어요. 그런 다음 독수리를 시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했지요. 그리하여 프로메테우스는 그곳에 묶인 채 언젠가 자신이 만들어낸 인간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자가 자신을 구해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황금의 손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눈을 뜨고는 기지개를 켰어요. 어젯밤의 파티는 정말 근사했어. 디오니소스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던 지난밤 파티를 떠올리다가 문득 친구 실레누스를 놔두고 온 것을 생각해내었어요. 디오니소스는 당장 실레누스를 찾아 나섰지요. 다행히도 실레누스는 왕실 정원 주위를 떠돌다가 미다스 왕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신의 친구인 실레누스를 궁궐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디오니소스는 실레누스가 무사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내 친구에게 잘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흥분에 차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입니까? 미다스 왕은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디오니소스는 왕에게 환히 미소 지어 주었어요. 미다스 왕은 수염을 어루만지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미다스 왕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더니 마침내 소리쳤어요. 생각났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디오니소스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소원이 분명 그러하냐? 후회하게 될 텐데. 분명 그렇습니다. 미다스 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됐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마라. 디오니소스는 기분 좋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의 선물을 시험해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떠나자마자 얼른 손을 뻗어보았어요. 우지끈 왕은 나뭇가지 하나를 떼어내었어요. 그것은 곧 무거워지고 밝게 빛났습니다. 나뭇가지가 단단한 황금으로 변한 것이지요. 왕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꽃을 뽑아 보았지요. 그의 손에는 순식간에
황금꽃이 들려져 있었어요. 미다스 왕은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정원으로 뛰어들어가 이것저것 만져보았지요. 만지는 것마다 빛나게 바뀌었어요. 자갈들이 빛났어요. 분수가 황금빛 가지들로 바뀌었지요. 왕은 황급히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마루가 반들거렸어요. 기둥들이 반짝거렸지요. 왕은 궁궐을 온통 황금으로 만들 때까지 쉬지 않고 만졌어요. 그러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잔치를 열어 나의 행운을 축하하라. 왕이 소리쳤어요. 시종들이 요리가 담긴 접시들과 술이 찰랑거리는 술병들을 날라왔어요. 미다스 왕은 닭다리 하나를 들어 올려 입으로 가져갔지요. 우드득! 왕의 이가 부서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금을 깨물었으니까요. 왕은 입안을 헹궈내려고 술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술 역시 왕의 입술에 닿자마자 단단한 금으로 바뀌고 말았지요. 아, 이 황금덩이를 물 한 방울과 빵 한 조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텐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왕은 신음을 내뱉으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황금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요. 왕이 몸을 돌려 바라보니 귀여운 딸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왕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 공주가 미다스 왕을 향해 발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공주가 차가운 황금빛 동상으로 굳어진 걸 안 순간 미다스 왕의 얼굴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왕은 흐느끼면서 자신의 황금 궁궐과 황금 정원을 떠났습니다. 왕은 디오니소스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답니다. 마침내 디오니소스를 찾은 가엾은 왕은 신의 발밑에 엎드려 마법을 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신은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 불쌍한 왕이 가여워졌습니다. 그래서 파크톨로스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말해주었지요. 왕이 신의 말대로 하자 황금을 만드는 손의 힘은 영원히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강변의 모래는 반짝이는 금빛 모래가 되어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불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가를 일깨워주게 되었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남자. 나르키소스는 자신이 잘생긴 젊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수려한 얼굴과 건장한 몸을 보려고 멈추어 서곤 했으니까요. 어쩌면 저렇게도 아름다울까? 사람들은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그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넓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유유히 걸어갈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찬사를 늘어놓았는지 나르키소스는 자신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만큼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르키소스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러나 나르키소스도 누군가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날이 오고야 말았답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숲을 거닐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나르키소스가 고요한 초록빛 숲에 대고 외쳤습니다. 산들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냐? 그 목소리는 나르키소스에게로 메아리쳐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줘. 나르키소스가 소리쳤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줘. 그 음악 같은 목소리도 은은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것은 에코라는 가냘픈 숲의 요정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가엾은 요정은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어대다가 제우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만을 흉내내야 하는 끔찍한 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에코가 말이 없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자는 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하고 나르키소스는 생각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줘. 나르키소스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너를 잡을 수 있게 해줘. 너를 잡을 수 있게 해줘. 에코가 조용히 속삭이며 수줍은 모습으로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나르키소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갓 요정이로구나. 어째서 너는 여신도 공주도 아니란 말이냐? 화가 난 나르키소스는 가버리고 말았어요. 에코는 슬퍼하며 나르키소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눈물이 에코의 뺨을 적셨습니다. 나르키소스가 깨끗한 샘물 곁에 멈춰
물을 떠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르키소스가 매우 놀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얼굴이 그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내가 사랑에 빠졌어. 나르키소스가 미소 짓자 그 얼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그 아름다운 사람에게 손을 뻗었지요. 손으로 물을 휘젓자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건 내 모습이었단 말인가? 나르키소스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비탄에 잠긴 나르키소스는 단검을 꺼내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안녕. 나르키소스는 세상을 떠나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안녕. 흐느끼는 에코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도 영원히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의 피가 떨어진 곳에서 작고 하얀 꽃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꽃을 나르키소스라고 부른답니다. 바로 수선화란 꽃이지요. 미궁 속의 괴물.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황소와 사랑에 빠져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목 아래로는 사람이었지만 황소의 머리와 뿔을 가지고 있었지요. 미노스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위대한 발명가인 다이달로스를 불러 도움을 청했답니다. 자신의 그 창피스러운 가족을 좀 숨겨달라고요. 다이달로스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우선 그는 왕을 위해 호화찬란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궁전 깊숙한 곳에 지하방을 만들었지요. 기가 막히게 복잡한 미로로 둘러싸여 있는 방이었지요. 통로들은 꼬이고 구부러지고 휘돌아 있었습니다. 길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는 식이었고요. 하나같이 좁은 복도들은 끝까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다이달로스만이 그 길을 알고 있었지요. 그 천재 발명가는 자기가 만든 미로를 미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왕비와 괴물을 저 미궁 한가운데 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을 단단히 잠그면 다시는 그 누구도 그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미노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아내의 아들을 캄캄한 터널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 관한 것을 깨끗이 잊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세월이 흐르자 궁궐 아래에서는 분노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짐작하여 그 괴물을 미노타우루스라고 불렀습니다.
미노스의 황소란 뜻이지요.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괴물에 대해 수군거리곤 했답니다. 결국 그 피에 굶주린 비명소리 때문에 왕 자신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미노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테네에서 온 악한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왕은 옥좌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미노스 왕의 머리에 아테네 시민들을 벌주면서 동시에 미노타우루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미노스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에게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노스는 돈이 아닌 사람들의 목숨을 요구했지요. 9년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각각 7명씩 보내달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말이지요. 아테네의 아이게우스 왕은 그것을 피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4명의 젊은이들이 불안에 떨며 크레타 섬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깊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 밝고 하얀 돛이 아니라 기분 나쁜 검은 돛을 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분이 좋아진 미노스 왕은 불안에 떠는 젊은이들을 미궁 안에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노스 왕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젊은이들을 뒤로한 채 기쁨에 겨워 손을 비비며 걸어갔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희생자들을 유유히 사냥할 것입니다. 그 짐승은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자 만족했는지 잠시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게우스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느새 9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그 무시무시한 거래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번째로 검은 돛을 단 배를 크레타로 보내야만 했지요. 9년이 흘러 또 똑같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왕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끔찍한 죽음에 나설 자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자원자로 나선 용감한 청년을 본 순간 왕의 피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테세우스였으니까요. 아바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꼭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13명의 친구들도 함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왕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부탁이니 만일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검은 돛을 하얀 돛으로 바꾸어 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 터이니. 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윽고 세 번째로 검은 돛을 단 배가 크레타 섬을 향해 나갔습니다. 항구에는 미노스 왕이 자신의 아름다운 딸인 아리아드네를 옆에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본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기 위한 계획을 짜느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요. 아리아드네는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더니 놀란 테세우스를 괴물이 살고 있는 미궁 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괴물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나를 아테네로 데리고 가 아내로 삼는다고 약속할 때의 이야기예요. 아리아드네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약속합니다. 테세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세요.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손에 실뭉치와 칼을 쥐어주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실은 마법의 실이에요. 이것은 미로를 만든 발명가가 내게 준 것이랍니다. 이 느슨한 끝을 문 손잡이에 걸고 실 뭉치를 떨어뜨리세요. 그러면 이 실이 당신을 미노타우루스에게로 안내해 줄 거예요. 아리아드네는 재빨리 테세우스의 입술에 입맞춤했어요. 자, 어서 가세요. 나는 당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배에서 기다릴게요. 아리아드네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미궁 문을 열고 잠그지 않은 채 궁궐 안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테세우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칼을 단단히 쥔 테세우스는 실을 문 손잡이에 묶고 마법의 실뭉치를 미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실뭉치는 곧바로 풀리면서 어둠 속으로 굴러갔지요. 테세우스는 실이 가는 길을 서둘러 쫓아갔습니다. 천장이 낮은 통로를 따라 몸을 굽히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그재그로 따라가기도 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살 썩는 냄새가 점점 더 진동했습니다. 테세우스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갑자기 커다란 방이 나왔습니다. 테세우스는 하마터면 방바닥에 잠들어 있는 괴물에게 뛰어들 뻔했지요. 다름 아닌 미노타우루스였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그 괴물이 가느다란 막대기 무더기 위에 몸을 쭉 뻗은 채 누워 있었답니다. 테세우스는 그 가느다란 막대기들이 사람의 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어요. 이 끔찍한 장면에 충격을 받아 테세우스가 잠시 넋놓고 있을 때 미노타우루스의 젖은 콧구멍이 실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눈을 번쩍 떴어요. 괴물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괴물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지요. 화가 난 괴물은 거센 콧김을 내뿜으면서 테세우스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기세로 벌떡 일어났어요. 테세우스는 용감무쌍하게도 두려움을 잊고 칼로 괴물을 찔렀습니다. 가슴에 깊숙이 칼이 꽂히자 미노타우루스는 난생 처음으로 겪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괴물은 분노로 울부짖으며 다시 한번 앞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테세우스가 재빨리 옆으로 몸을 비키는 바람에 괴물의 강한 팔은
헛손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노타우루스가 비틀거리자 테세우스는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고함을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 괴물을 내리쳤습니다. 미노타우루스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테세우스는 몸을 돌려서 실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을 따라 젖먹던 힘까지 내어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친구들과 아리아드네가 해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 속에서 그들은 배에 뛰어올라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서두르느라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잊고 말았어요. 검은 돛을 내리고 하얀 돛을 바꿔 달아야 한다는 것을 깜빡 잊은 것입니다. 아이게우스 왕은 검은 돛을 단 배가 아테네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절망하여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용감한 아들이 죽고 말았구나. 가엾은 왕은 테세우스가 영웅이 되어 무사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탄에 빠진 아이게우스 왕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바다는 아이게우스 왕을 기념하여 에게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너무 높이 날아오른 소년. 미노스 왕은 미궁을 만든 천재 발명가 다이달루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에 대한 책임을 다이달루스에게 덮어 씌워서 그를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가둔 것이지요. 하지만 영리한 두 사람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불같이 노한 왕은 부하들에게 크레타 섬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지요. 하지만 다이달루스와 이카로스는 바다 근처에 있는 비밀 동굴에 꼼짝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 천재는 오래도록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그 섬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냈어요. 다이달루스의 계획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발명가는 수백 마리의 새를 덫으로 잡은 다음 이카루스에게 새들의 깃털을 뽑게 했습니다. 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궁금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란다, 아들아. 다이달루스가 덫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깃털이 수북히 쌓이자 그제서야 발명가는 아들을 쉬게 했습니다. 이카루스는 지쳐서 골아떨어졌지만 다이달루스는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일을 했답니다. 다이달루스는 4개의 커다란 천조각에다 깃털들을 하나씩 꿰맨 다음 그 위에 뜨거운 밀랍을 떨어뜨려 그것들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새벽동이 들 때야 다이달루스는 일을 끝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갈 시간이다. 다이달루스는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이카루스는 눈을 비비며 생각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아니면 아버지가 정말로 두 쌍의 커다란 날개를 만들어 놓았나? 다이달루스는
아들을 서두르게 하여 밖으로 나간 다음 절벽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저 멀리 아래쪽으로 성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워서 이카로스는 얼른 뒤로 물러섰지요. 다이달로스는 날개 한 쌍을 아들의 팔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한 쌍은 자신의 팔에 달아맨 다음 단단히 묶는 법을 아들에게 일러주었어요. 더 단단히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잘 묶어라. 다이달로스는 이를 악문 채 날개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날아가려는 거예요? 이카로스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렇단다.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지만 너무 높이 날아 태양 가까이 가거나 또 너무 낮게 날아 바닷물에 깃털이 젖으면 안 된단다. 나만 따라오고 내가 하는 그대로만 해라. 다이달로스는 아들을 데리고 절벽 가장자리에서 멀리 물러섰습니다. 그 발명가는 조용히 신에게 기도를 올린 다음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있는 힘껏 달려나가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풀밭 위를 달려나갔습니다. 멈추지 마라. 다이달로스는 절벽 끝이 점점 다가오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카로스는 눈을 꼭 감고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이카로스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쳐라, 이카로스야. 다이달로스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카로스는 아버지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날개 달린 팔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귓전을 때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카로스는 자기도 날개를 활짝 펼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 마술처럼 자신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위로, 위로 이카로스는 자꾸만 위로 날아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 부드러운 바람 위에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이카로스는 기쁨에 겨워 중얼거렸습니다. 멀리, 저 멀리 그들 밑으로 초록빛 섬은 멀어져 가고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이야, 신난다. 이카로스는 붕 떠오른 느낌을 즐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카로스는 머리를 쳐들고는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이카로스는 자기가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태양까지도 똑바로 날아올라갈 수 있어. 이카로스는 크게 외쳤습니다. 태양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예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불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 이카로스가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기쁨이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뜨거운 밀랍이 팔 위로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내 날개가 녹고 있어. 이카로스는 공포에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깃털들이 이카로스의 몸에서 하나씩 흩어져 나가고 이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카루스의 몸이 갸우뚱하더니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카루스는 힘껏 소리질렀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저 멀리 앞쪽에서 날아가고 있던 다이달로스의 귀에 닿았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안 돼. 다이달로스는 아들이 곤두박질치며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천재적인 발명가가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내내 눈물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졌답니다. 날개 달린 말. 벨레로폰은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주 멋진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부드럽고 윤기가 반들반들 흐르는 데다 눈처럼 하얀 말이 샘에서 물을 마시는 광경이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그 말에게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이었어요. 벨레로폰은 말을 놀라게 하려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말은 날아서 달을 가로질러 가더니 그만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벨레로폰은 그 놀라운 말이 너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벨레로폰의 꿈속에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서 말했지요. 그 말의 이름은 페가수스다. 아테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벨레로폰에게 황금빛 말굴레를 주었습니다. 이걸 페가수스에게 씌우면 그 말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벨레로폰은 바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놀랍게도 그의 손에는 황금빛 굴레가 들려 있었어요. 벨레로폰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벨레로폰은 서둘러 샘가로 가서 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곧 검푸른 하늘 사이로 날개에 퍼덕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페가수스가 나타나 샘가에 내려앉는 걸 보자 몸이 떨렸습니다. 말이 물을 마시려고 머리를 수그리자 벨레로폰은 앞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페가수스는 히hin거리기는 했으나 벨레로폰이 황금빛 굴레를 머리에 씌우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된 것이지요. 페가수스의 도움으로 벨레로폰은 온갖 모험을 하면서 용감한 일을 많이 했답니다. 불을 뿜는 무시무시한 괴물인 히마이라도 처치했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영웅과 그의 신기한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벨레로폰은 유명해지자 오만해져서는 신들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제우스 신은 벨레로폰이 올림포스 산 가까이 날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등에 한 마리를 보내 페가수스를 물게 했습니다. 페가수스가 고통으로 몸을 고추세우는 바람에 벨레로폰은 땅 위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날개 달린 말이 사라지자 벨레로폰은 평범한 인간으로 남은 삶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페가수스는 제우스의 벼락 지팡이를 등에 맨 채 아직도 신들 사이에서 살고 있답니다.